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건강한 면역력 유지 효과가 증명된 전세계 베스트 5 약초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에키네시아와 아시아간다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장기 사용보다는 단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 스트레스에 시달렸거나 무리를 하신 후에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거나 또는 감기가 오래간다면 면역이 떨어진 것이므로 이런 기간 동안에만 차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할 세 가지 약초는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 꾸준히 마시면 좋은 약초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약초입니다. 두릅나무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뿌리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면역력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인도 지역에서는 에키네시아 또는 아슈아간다가 있다면 아시아에서는 바로 이 식물입니다. 면역 외에도 당뇨, 인지기능, 성기능, 만성피로 개선이 임상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영문으로는 아시안 진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인데요. 가공 절차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년생 이하의 생인삼, 4에서 6년생 뿌리의 껍질을 제거한 후 건조한 백삼, 6년생 뿌리를 수확 후 찌고 건조한 홍삼, 그리고 발효 인삼입니다. 발효된 홍삼은 일반 인삼보다 면역 활성작용이 더 강합니다. 참고로 같은 속 인삼 중에는 미국 인삼도 있습니다. 주요 활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활성 물질은 진세노사이드입니다. 150종에 이르는 다양한 사포닌 종류이며 RB1, RB2, RG1, RE, 그리고 RD 등입니다. 진토닌은 미국 인삼에만 있는 성분이며 아시안 진생보다는 연구가 적지만 임상 연구에서 인지기능과 정서, 피로, 당뇨, 호흡기 감염 개선 보고가 있습니다. 인삼을 드시면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이유는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면역세포 종류들을 전부 활성화시켜주며 항체의 형성률도 증가시켜줍니다.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생기면 억제하는 면역 조절 작용까지 있습니다. 실제 수십 편의 대조건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활성 효과와 면역 조절 효과가 다 있습니다. 건강인에서 하루에 2번 8주 복용한 후에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 활성 지표가 전부 개선되고 췌장암 환자 26명에서 수술 후 항암요법 중 인삼을 같이 복용한 환자에서만 도움 T세포가 증가되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 1480명에서 표준 치료와 병행 시 항암 면역세포의 활성,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식도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복용 시 면역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후에 홍삼 복용군에서 항체 형성률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급성 상기도 감염에 걸리는 횟수는 감소, 증상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면역 조절 효과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인삼 추출물로 만든 좌약을 사용 시에 증상 재발률, 면역 지표, 염증 지표가 전부 좋아졌고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도 유의한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면역 작용 외에도 중요한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가 수십 편의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당뇨 개선, 고지혈증 고혈압 개선, 인지기능 기억력 개선, 그리고 성기능과 발기부전, 피로, 지구력도 개선시켰습니다. 캡슐 정제 액상으로 복용하실 때는 제품 구입 후에 설명서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농축 형태의 제품이 많으므로 반드시 복용 추천량을 지켜야 합니다. 소량부터 시작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시고 당뇨 및 고혈압 개선 효과도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혈당, 혈압 변화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 분말차는 끓는 물 250cc에 분말 1개 내지 2개의 티스푼, 10에서 15분 정도 후에 차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소량으로 시작하고 2주 단위로 반응을 관찰하면서 차차 증량합니다. 전통의학적 약초차가 가장 좋습니다. 생수 1리터에 건조 인삼 절편을 하루에 3에서 10g을 넣고
100분 정도 달인 후 차처럼 마십니다. 건조 절편의 일반 용량은 하루 3에서 10g이지만 최대 30g까지 사용합니다. 고려인삼이 유명한 한국의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의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은 하루 400ml에서 6000mg입니다. 인삼차는 달콤한 흙향이 나며 맛은 처음엔 쓰고 뒤에 미묘한 단맛이 납니다. 복용기간은 최소 4주 이상입니다. 어떤 분이 인삼을 복용하면 좋은지 요약하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허약, 피로, 당뇨, 구토, 설사, 다한, 뇌기능 향상 등에 사용하며 주의점은 과량 복용, 그리고 발열 시 복용 금지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임상연구를 근거로 하면 첫째, 건강하지만 꾸준히 면역관리를 원하는 경우, 두 번째, 암 환자분, 세 번째, 호흡기 등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잘 걸리는 경우에 좋습니다. 또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 만성 피로가 있으신 경우에 면역관리 필요가 있을 때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400mg에서 6g까지 사용된 많은 임상연구에서도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량 복용 또는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다른 약 복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맥박수 증가, 소화기 장애, 변비, 신경과민 흥분은 2-3일 중단 후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고 불면증은 취침 전에는 복용 금지입니다. 고혈압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임상연구에서 혈압이 의미 있게 증가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아주 드물지만 생리주기 변화나 유방압통이 생길 수 있으며 2-3일 중단 후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알레르기는 즉시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복용 약물 중에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당뇨제 복용 시에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식물입니다. 콩과 여러 해살의 식물의 뿌리입니다. 주산지는 중국, 내몽고, 시베리아 동부 지역이고 국내에서는 주로 재배합니다. 기력 회복 및 미토콘드리아 활성, 베스트 약초에도 포함된 약초입니다. 면역세포 DNA 끝부분에 텔로미어를 보호해서 면역 노화를 방지하는 특별한 작용이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 기력 회복과 장수를 얘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식물이며 실제 현대의학 연구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심장, 폐, 신장의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항암제 부작용을 개선시키며 항암작용도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기입니다. 5월 초 어린 싹 모습인데요. 솜털이 아주 많지요. 잎은 기골 형태인데 잎끝은 약간 패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물로도 먹습니다. 5월 말에 자란 모습이고 여름에 꽃이 핀 모습입니다. 초가을에 열매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열매 안에 검은 씨가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재배 식물이지만 간혹 야생화돼서 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 씨가 익으면 가을에 바로 파종하거나 혹은 봄에 파종해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년생 뿌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어린 것을 구입해서 봄에 심어 기를 수도 있습니다. 1, 2년생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약용을 할 때는 3년생 이상이어야 합니다. 황기뿌리는 아주 길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어서 배수가 안 되면 잘 썩기 때문에 3년생 이상 황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건조된 4년생입니다. 황백색인데 아주 길지요. 그리고 이것은 10년생 황기입니다. 황갈색인데요. 굵기가 완전 다르지요. 실내에 황기 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년생이 넘으면 중요한 활성 성분의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요 활성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170여 종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이 아스트로콜로사이드 4이고 텔로미어 보호작용이 있는 물질은 사이클로아스트라제놀입니다. 60여 종이나 되는 플라보노이드, 다당체도 30여 종 이상이나 됩니다. 그 외에 20종 이상의 무기질, 20종 이상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황기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텔로메라제 활성화로 면역세포의 짧아진 텔로미어를 회복하고 NKT 대식세포의 수와 활동을 증가시키고
면역 조절 작용으로 면역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중요한 면역 조절 작용에 대한 임상 연구가 가장 많은 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4명 대상으로 19편의 임상 연구에서 면역 활성 및 면역 조절 작용이 증명되었습니다. 우선 감소된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임상 연구들을 한번 볼까요? 극심한 운동 훈련을 하면 면역 기능이 감소되는데요. 심한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하루 500mg씩 6주간 복용한 선수에서는 NK세포와 T세포 기능의 억제 예방 효과,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 62명에서 심장 기능 및 면역 기능을 개선시켰으며 식도암 환자 60명에서 수술 후 면역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항암요법 중인 120명의 암 환자에서 면역 기능 활성 및 항암요법 부작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치료제가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런 환자에서 면역 억제제와 환기를 같이 사용하면 면역 균형을 회복시키는 상승작용이 나타나서 증상이 개선됩니다. 폐결핵 환자 76명에서 결핵치료약과 병행 시 치료 효과가 상승됩니다. 아주 심한 중증 질환을 앓을 때에도 면역 기능이 감소됩니다. 중증의 복부 손상 환자 63명, 폐혈증 환자 22명에서 환기를 같이 투여하면 감소된 면역 기능이 회복됩니다. 환기는 면역 활성 작용뿐 아니라 불균형된 면역력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작용도 아주 뛰어난 약초입니다. 따라서 면역이 과활성화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약초입니다. 자가면역성 사구체 신장병증 3,424명에서 면역 억제제와 병용 치료 시 뚜렷한 상승 치료 효과가 있으며 중증근 무력증 환자 60명에서 면역 조절 작용으로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 의한 신장염 환자 43명에서는 약물 치료와 환기를 병행 시 뚜렷한 신장 기능 개선이 보였으며 바이러스성 심근염 환자에서는 면역 균형 유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순 헬페스성 각막염 환자 106명에서 약물 치료와 병행 시 면역 조절 작용으로 증상이 더 호전되었습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을 만들어주는 효과 외에도 다른 중요한 효과들도 너무 많습니다. 첫째, 정상인 암 환자, 만성질환자의 만성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텔로메라제의 활성으로 항노화 및 장수, 당뇨성 신장합병증,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신장 기능의 개선, 심부전, 협심증 환자에서 심혈관 기능의 개선, 만성 폐질환, 폐손상 및 호흡부전, 천식 환자에서 폐 기능의 개선, 당뇨 개선 작용입니다. 건강한 사람, 암 환자, 만성질환자, 급성질환자 모두에서 정말 유익한 놀라운 약초입니다.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캡슐, 정제, 액상, 분말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후 설명서의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대개 하루 복용량은 500mg에서 2g 정도입니다. 뿌리 분말차는 끓는 물 250cc에 분말 1개 내지 2개 티스푼 10에서 15분 정도 후에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전통의학적 약초차는 물 1리터에 건조 뿌리 15에서 30g을 넣고 100분 정도 달인 후에 하루에 2 내지 3회 차처럼 마십니다. 공복이나 식간에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가능한 소량으로 시작해서 차차 증량해야 합니다. 환기차는 약하게 달콤한 흑향이 나고 약한 단맛, 미세한 쓴맛이 같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은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활력의 증가, 항피로, 항스트레스, 장수 및 항노화, 면역 증강, 심혈관 건강, 소화기 신장 건강에 사용하는데요. 이런 전통의학적 사용이 현대 임상 연구에서 대부분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적으로 임상 효과가 증명된 다음의 경우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건강한 면역력, 장수, 항노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지요. 만일 환기를 장기 복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암 환자, 그리고 급성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분, 그 다음에
심장, 폐, 신장의 만성질환 환자에서도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황기는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임상 효과가 증명된 아주 훌륭한 약초입니다. 복용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장 문제, 설사나 복통 등이 생기면 2, 3일 중단 후에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알레르기는 일단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양을 줄입니다. 주의점으로 임산부 수유 시에는 아직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하시고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루마티스나 루푸스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또 면역 억제제,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시에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식물입니다. 꿀풀과 여러 해살의 식물의 잎입니다. 주산지는 인도 열대아시아이고 식용약초입니다. 뛰어난 치유력 때문에 인도 아율베다 의학에서는 생명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면역 조절 및 면역 강화 효과 외에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개선 임상 효과가 증명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식물은 홀리 바질입니다. 흔히 식용하는 바질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종입니다. 혼동되시지 않도록 간략하게 바질 종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질 종류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잎에서 향기가 나고 식용을 하며 면역 활성작용이 있습니다. 또 홀리 바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첫 번째로 스위트 바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질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키가 30에서 60cm 정도이고 주로 샐러드나 소스 등으로 식용합니다. 그리고 스위트 바질보다 향이 더 풍부한 타이 바질, 세 번째 레몬 향이 나는 레몬 바질, 네 번째 안토사야닌이 풍부해서 잎이 자줏빛을 띠는 퍼플 바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홀리 바질이 있습니다. 힌디어로 툴시, 산스크리트어로 툴라시라고 하며 학명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인도 아율베다 의학에서는 3000년 이상 면역 증진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약초인데요. 바질 종류 중에서 면역 활성 작용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홀리 바질 자란 모습인데요. 다른 바질들은 키가 30에서 60cm 정도지만 이것은 덤불처럼 1m 이상까지도 자랍니다. 또 추운 곳에서는 한 해살이로 자라지만 따뜻한 곳에서는 여러 해살이입니다. 잎의 색은 종류에 따라서 녹색, 짙은 녹색 또는 자주색입니다. 주요 활성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강화와 면역세포 손상 보호작용을 하는 5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제놀과 로즈마린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우르솔산, 아피게닌, 루테올린이 있습니다. 홀리바질을 한 달 이상 먹으면 면역 체계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세포의 손상을 보호하고 과다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조절 작용, 그리고 NKB, T세포, 대식세포 등 모든 면역세포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또 호흡기와 소화기의 점막을 강화하고 점막에서 만드는 면역 글로불린 A의 생성량을 증가시킵니다. 강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으로 면역세포의 작용을 지원합니다.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조절로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면역 활성 작용을 합니다. 실제 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 22명에서 잎 추출물을 4주 복용한 후에 NK세포의 활성을 의미하는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되며 NK세포와 도움 T세포의 숫자도 뚜렷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만성염증이 있는 성인에서 잎 추출물 6주 복용 후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는 감소, 항산화 지표는 개선되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가진 성인에서 홀리바질 캡슐 하루에 500mg 8주를 복용한 후에 코티졸 수치가 감소되고 스트레스 내성이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면역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재발성 상기도 감염 환자에서 4주에서 석 달 복용한 후에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 시간도 단축되었으며 점막에서 분비하는 항체인
IgA의 수치가 증가되었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진균에 의한 재발성 감염 환자에서 4에서 6주 후 호흡기나 요로 감염의 빈도와 심각도가 감소되었고, 바이러스성 뇌염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바이러스성 간염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을 만들어주는 효과 외에도 다른 중요한 효과들도 너무 많습니다. 첫째, 지속적 스트레스 상태 성인에서 6에서 8주 후 코티졸 수치와 불안 정도의 감소. 두 번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석 달 복용한 후에 공복 혈당, 식후 혈당,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전부 감소되고 인슐린 저항도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처방약과 병행 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비만 효과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성인에서는 8에서 12주 후에 혈압은 감소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되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개선 전세계 탑10에서 홀리바지를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실은 탑10에 포함되어도 손색이 없는 식물입니다. 관절염 또는 관절 통증 환자에서는 8주 후에 통증 및 증상이 개선되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또는 소화성 궤양 환자는 4에서 8주 후 증상 개선, 건강인에서는 집중력, 인지기능, 기억력의 증가, 항암요법증인 암 환자에서는 항암요법의 부작용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캡슐 정제 액상 분말 제품이 있는데요. 제품 구입 후 설명서의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에 2번 복용합니다. 캡슐 정제는 일정한 용량 섭취가 장점이고요. 액상은 흡수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홀리바질 분말은 4분의 1에서 2분의 1 티스푼을 250cc의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복용하시고 다양한 종류의 식사와 음료에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홀리바질 차는 정향, 계피 또는 후추가 조화된 향기롭고 약간 매콤함, 약간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납니다. 맛은 후추 비슷한 약한 매콤함, 그리고 약간의 단맛과 허브 맛이 납니다.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은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인도 전통의학에서는 뛰어난 치료력 때문에 생명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면서 300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정말 많은 질병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에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고 현대의학적으로 임상 효과가 증명된 다음의 경우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건강인에서 면역관리를 꾸준히 원하는 경우. 두 번째, 관절염, 위염 등 염증성 질환이나 감기, 호흡기 및 요로 감염 같은 감염 질환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염증이나 감염 질환도 개선하면서 면역력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 그리고 당뇨, 비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의 면역관리 약초로도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저혈당증이 있으면 혈당 검사로 혈당이 너무 감소되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에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시 주의하시고요. 코티졸과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국소적으로 바르는 경우에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꿀풀과 식물인 민트, 바질 또는 세이지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하는 게 좋습니다. 메스컴 또는 소화장애는 일단 2-3일 중단 후 소량 사용을 하고, 혈압 저하 작용이 있으니 저혈압 환자나 항고혈압약 복용 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스트레스 해소 및 진정 효과 때문에 가벼운 졸음이 올 수 있으니 다른 진정제와 함께 또는 운전 등 각성이 필요한 활동 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점으로 임산부 수유제는 아직 안전성 자료가 부족해서 피하고요. 동물연구에서 자궁수축을 자극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당뇨병, 혈압, 항응고제, 갑상선 약물 복용 시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전세계 탑5 베스트 약초 3부 강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5가지 약초 외에도 임상연구로 면역 증진 및 면역 조절 효과가 증명된 식물은 엘더베리, 가시오갈피, 오미자, 감초, 당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섯의 경우는 재생 목록에서 임상 효과가 증명된 약용버섯 챕터에
면역 조절과 항암 효과 증명, 약용버섯 전세계 탑4가 있으니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가로 마지막 4부 강좌를 합니다. 면역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부에서는 건강한 면역력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내게 맞는 약초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